안녕하세요. 소확행 박남기입니다. 날씨가 하루에도 여러 번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나 기타 송화가루, 소나무 꽃가루 이런 꽃가루들로 인해서 좋았다 나빴다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집에서 환기도 아까 너무 짧은 시간이나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나마 환기 후다닥 하고 집에서 운동 철봉으로 턱걸이라고 하죠. 그거 320개 정도 하고 지금 집 밖으로 나와서 집사람과 황토길에 물 듬뿍 뿌려놓고 앉아서 접지로 염증도 제거하고 활성산소도 없애려고 지금 앉아서 있으면서 카메라를 또 찍어 봤는데요. 사실은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올 들어 제가 신경정신질환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도 많이 했었고, 제가 전문적인 상담가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도 아니지만 거의 17, 18년 전에 공황장애, 화병, 우울증이 엄청 강하게 온 적이 있었고, 그걸 또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속에 운동이나 한약을 쓰고 또 양약도 좀 먹었었고 취미생활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걸 빠른 시간 안에 극복을 했었던 경험도 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안일하게 약간 교만함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재작년부터 그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독한 강박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안장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신경정신질환에 시달려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올해도 벌써 몇 분 상담도 받았고 또 전화상으로든 카톡으로든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좀 받으셨다고 오히려 제게 또 힘과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쪽 빛고울 광주에서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셨었고, 타 지역에서도 서울이나 경기 충청권 이런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경상도 쪽에서도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상담가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아니지만 저는 한 17, 18년이란 과정 긴 시간이죠. 그 속에서 너무도 지독히도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몸으로 직접 겪었고, 또 치유도 했고 극복을 했고 엄청나게 강한 또 멘탈을 덤으로 얻게 됐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어떤 상담가 분들은 그런 데이터라 그러죠. 데이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데이터가 쌓이고 그런 자료들로 인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약을 처방하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환자의 그 내면 지독한 고통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겪어보시고 치유해보신 그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가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지독한 고통과 아픔, 순간순간 1초 1초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진짜 잔인할 정도로 무섭고 힘든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전화나 연락이 오면 제가 바쁜 직장 생활도 있고 아이들 육아도 집사람이 많이 신경 쓰지만 나름 조금 신경 쓰고 맨발 걷기, 광주 또 지부장도 맡고 있고 이러지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바쁘죠. 솔직히 많이 바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 연락 오면 외면을 못 하고 있고 상담하다 보면 3, 40분 기본 통화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제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위로가 되고 또 치유돼가는 과정 속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나름 강해진 멘탈을 그분들이 또 갖고 점점 발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를 가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전화 오면 기쁜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지금 조금씩 이런저런 논문이나 어떤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공부를 해서 찾아서
모으고도 있지만 좀 쉽게 그런 거 엄청나게 방대한 논문이나 자료들로 인해서 우리 그런 걸 본다고 해도 쉽게 접목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또 막상 신경정신질환으로 우울하거나 고통스럽게 힘드신 분들은 잘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대부분 약에 의존하시거나 잘 안 움직이시고 오히려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또 오랜 시간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왜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해 버리시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라 저는 오늘 일단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일단 간단하게 신경정신질환으로 힘드신 분들은 일단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 건 기본이잖아요. 막 신경제, 수면제 처방받기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막 억지 잠도 청하고 이래저래 하시는데 일단 잠을 잘 자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젊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 아가씨 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커피를 많이 드신다는 제가 좀 나름 오래 알고 지낸 한방병원 원장님 저희 집사람도 잘 알아요. 벌써 지금 알고 지낸 지 거의 20년 다 돼가는 그런 원장님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셨겠죠. 곧 죽어가는데 커피를 못 끊는데요. 젊은 아가씨가 진짜 오장육부 기운이나 여러가지 체크해보고 막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죽어가는데도 커피를 못 끊는데요. 그분한테는 커피가 정말 악마의 물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한약을 처방해가지고 몸을 만들고 다시 좋아지게 만들고 좀 살려놨다 싶으면 커피를 또 어김없이 많이 먹어서 또 다시 돌아오고 막 치료받으러 오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기억나죠? 충무님도? 이게 몸이 완벽하게 건강해지고 본인이 뭔가 어떤 심신의 질병들로 인한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 몸이 쉽게 말하면 곤충 선수들 때리면 막 맷집 좋은 사람도 암만 때려도 안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신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이 강해지면 하루에 커피 한두 잔 정도 마셔도 되죠. 근데 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몸을 하루에 커피를 막 4잔, 5잔 양이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실 뿐더러 피로 전달 물질, 사람이 피로함을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이고 그로 인해서 잠을 취하고 숙면을 취하고 막 이런 것도 약간 있거든요. 근데 커피가 장점이자 단점이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피로해 죽겠는데 막 커피를 먹으면 잠이 달아나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거거든요. 피로 전달 물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운동을 하거나 공부할 때는 좋죠. 그렇지만 뭐 오후 늦게 밤 늦게 뭐 커피를 먹어서 뭐 잠이 온다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커피빨이 잘 받아서 오후 늦게 먹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맨발 걷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그때는 좀 오긴 오는데 맨발 걷기를 어중간하게 하거나 어중간한 운동을 하면 커피를 오후 늦게 먹으면 잠이 좀 설치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찍 커피를 마시거나 잠자기 전 뭐 한 8시간 10시간 전에 먹고는 안 먹는 이런 구조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되도록이면 신경정신으로 질환을 힘드신 분들은 커피를 좀 삼가하시고 끊으시는 게 좋겠죠. 몸이 완벽하게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시기 전까지는 커피를 끊으시고 잠을 잘 주무시도록 노력을 해보고 맨발 걷기는 기본입니다. 기본. 맨발 걷기를 하시게 되면 100에 한두 명? 많아야 한 서너 분 빼고는 95% 이상 그런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이 대부분 잠을 잘 주무신다고 저희 빛고을 광주 지역에서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맨발 걷기는 기본으로 하시고 맨발 걷기도 하루에 시간 되시면 오전에도 했다가 오후에 주무시기 전에 맨발 걷기를 하시고 아니면 못 걸으시면 옆에 가족과 같이 간단하게 공원에 오셔서 접지라도 하셔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하고 잠을 취하시는데 훨씬 수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햇볕을 되도록이면 많이 좀 햇볕을 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한국 여성분들 요즘 툭하면 피부 미용이다 보다 얼굴에 주근깨 생긴다 해가지고 얼굴을 마스크다 모자로 다 가리는데, 그러시면 최소한 손바닥이나 발등이라도 햇볕을 쬐 주셔야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서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훨씬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바나나가 멜라토닌이 좀 풍부하다고 하죠. 멜라토닌이 행복의 과일이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도 좀 드셔주시고요. 주무시기 최소한 3-4시간 전에는 집 환경을 좀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요. 핸드폰도 되도록이면 좀 가급적이면 안 보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수면을 잘 취해 주시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신경정신질환 쪽 가지신 분들이나 치매나 이렇게 연세에 지긋하셔서 좀 치매나 신경정신질환 안 좋으신 분들,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가 또 필수입니다. 맨발 걷기가 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좀 자극적인 식품 대신 육류도 조금은 드셔주시면 좋지만 기름기 많은 육류보다는 채식과 육류를 한 9:1 정도로 이렇게 드셔주시면 좋아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인스턴트 식품, 라면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러지만 요즘은 나이가 있어서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고 양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유산균 있죠. 유산균을 먹으면서 저는 예전에 유산균을 블루베리 집에다 같이 먹곤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제가 청국장 가루 한 통에 이렇게 25,000원짜리 이런 청국장 가루 있거든요. 이거를 2통 사가지고 지금 한 2주, 3주째 먹고 있는데, 아침에 청국장을 한 스푼 정도, 우리 밥 먹는 숟가락 있죠? 한 스푼 살짝 달랑말랑, 그러니까 한 스푼 드시면 되겠어요. 물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유산균을 먹으면서 그 청국장 물을 먹습니다. 청국장 가루 물을. 그렇게 해보니까 장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고초균도 있고, 그러니까 장 속에 유해균도 있지만 유익균들이 한 30% 정도 있고 유해균들이 한 15%인가 14% 있대요. 나머지는 중간균이래요. 중간균.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그 유해균들이 유익균들, 몸속에 좋은 유익균, 장 속에 좋은 유익균들,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좋아할 만한 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균을 포함한 유익균들이 밥을 먹고 얘들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늘어나야 좋은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유산균만 먹으면 이게 만사행통인지 아는데, 유산균은 양이 적을 뿐더러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에 비하면 진짜 조족지혈이란 말 있죠.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몸속에 그런 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최근에 제대로 밝혀진 거는 한 35조 정도 된대요. 35조. 그러니까 우리 사람 세포나 여러 가지 전체 포함한 것보다 몇 조 개가 더 많답니다. 세균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그 세균 집합소로 갈 수 있어요. 장과 최근에 의학적으로 밝혀진 게 장과 뇌가 연결이 돼 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정말 피부로 크게 와 닿았어요. 항생제를 제가 4개월 먹은 적이 있는데 악연으로 인해서 좀 이상한 돌팔 의사를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배가 너무 아파서 4개월 동안 이제 4개월째 먹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유산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유산균 드셔야지 그 말을 한 거예요. 정말 무책임하더라고 의사가. 몸속에 미세한 염증이 있는데 염증이 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부부관계를 가졌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힘들게 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수치상으로만 안 좋다, 암일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겁을 주고 항생제 처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오죽하면 제가 제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유산균 이야기도 하고, 그 뒤로 제가 뭐 사과도 먹고 유산균을 먹으면서 블루베리즙 먹고 사과도 따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속 건강을 챙기고 맨발 걷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지독했던 강박증과 그 불안장애 우울증에서 점점 벗어나고, 지금은 정말 99% 이상 더 좋아졌어요. 그 나머지 1%에서도 또 90% 이상 좋아졌어요. 그 나머지 1%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멘탈적으로도 강해졌고, 장 건강도 강해지고 있고, 장이 망가졌을 때는 제가 라면 한 봉만 먹어도 막 설사를 하고 배가 엄청나게 아프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고요. 정리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과 뇌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폐증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거를 조사해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경우가, 아이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는 항생제로 많이 먹는 거로 인해서 몸속에 유해균도 죽지만 유익균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급성 그런 자폐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저희 아들도 실제로 어렸을 때 의사가 자폐 증상을 보여서 자폐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아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었던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특히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급성 치매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강력한 주사를 맞는다거나 수술을 하다거나 뭐 부작용, 여러 가지 항생제 처방으로 인해서 병원 안에서 급성 치매가 오시는 경우를 저는 회사 형님 아버지도 뵙고 최근에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었고, 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너무 오남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과 몸이 약한 노인분들이 치매가 오기도 하고 막 급성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오기도 하고, 좋은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요. 그 동의보감에도 장청, 뇌청이란 말이 있답니다. 장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뇌도 깨끗하고 건강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동의보감에서 나오고 밝혀졌던 내용이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장과 뇌가 연결이 돼 있다. 장이 건강해야, 깨끗하고 건강해야 뇌 질환, 특히 신경정신질환은 뭐 마음의 병이니까 특히 뇌가 많이 좌지우지하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커피를 끊어라, 되도록이면 마시지 마라, 숙면을 취하라, 어둡게 일찍 만들어서 자라. 제가 또 맨발 걷기를 하면서 좋은 음식을, 채식을 많이 하라, 공복에 유산균과 뭐 고초균 같은 듬뿍 든 청국장 가루 같은 걸 같이 먹어줘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좀 찾아보고 자료들도 많이 있고 더 공부한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은 이만 간단하게 마칠게요. 일단은 숙면을 취하시는 거를 최우선순위로 하시고, 커피를 최대한 드시지 마시고 줄이시는 게 좋겠죠, 건강해지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는 방을 어둡게 하고 핸드폰 같은 거 가급적 보지 마시고, 그렇게 잠을 자도록 노력하시고, 바나나 같은 거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을 좀 드시고, 낮에 일광욕을 좀 하시고 맨발 걷기 하시면서, 얼굴은 햇빛을 안 쬐더라도 손과 발은 햇빛을 좀 쬐주시고. 우리 피부 미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마음의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 번씩 답답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하얘는데 막 그냥 다 가리고 다니셔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돌아다녀도 치유가 안 돼. 일반적인 병을 해도, 그 일반적인 운동을 해도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저희 회원분들 저번에 치유관정 제가 인터뷰 영상 올렸지만, 맨발 걷기를 정말 열심히 하셔서 그 불안장애나 우울증 여러 가지가 다 나서셔서 지금은 완전히 맨발 걷기 매니아가 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셔요, 그분. 맨발 걷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유산균도 드시고, 고초균이 풍부한 그런 청국장 가는 것도 드시고, 채식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평소에 인스턴트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줄이시고요. 안 드시면 더 좋겠죠. 건강한 섭생과 건강한 음식 섭취와 맨발 걷기는 모든 심신의 질병, 특히 마음의 질병을 벗어나고 완치하고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데 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영상 좀 이야기 짧게 한다고 했는데 20분이 넘었는데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기타 운동을 많이 하고 뭐 사회생활을 해서 피곤하고 그러면 맨발 걷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물 뿌려서 접지라도 많이 2시간씩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 질환으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이런 걸로 힘드신 분들 완치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시 재발 이런 것도 안 되게 훨씬 강해지실 수 있으시고 멘탈적으로도 강해지실 수 있으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교대 근무자인데도 몸이 좋아지고 완치도 되고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좋아지고 강해지고 완치되실 수 있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착하신 분들이 심신의 질병이 잘 걸린대요. 양심이 있고 착하고 양심 강박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그런 심신의 질병 잘 걸린다고 의사 선생님이 신경정신질환 쪽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네요. 물론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좀 유익한 영상, 쉬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확행 박남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